예, 오늘 화제 당선자들 소감 이어서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화성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만나볼 텐데요. 무려 4수 끝에 당선이기 때문에 기쁨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오늘 스튜디오로 직접 나오셨네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 들어오시면서 굉장히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네. 그냥 피곤해 이게 찌들어서 48시간 유세한다고 한 다음에 한 4-5 시간 자고 바로 또 투표하고 또 이제 24시간째 못 자고 있는 거라서 아이고. 지난 한 80시간 동안 4시간 잤습니다. 그럼 이게 네. 기뻐서 꿈이냐 생시냐가 아니라 하도 피곤해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냥 냉탕, 온탕 정도가 아니라 그냥 뜨거운 물에 넣었다 찬물에 넣었다 뺐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제 출구조사 발표난 다음에 예.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전화하셔 가지고 또 위로 전화하시고 출구조사에서 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예, 저녁엔 또 엄청나게 또 축하 전화 받고 예. 뭐 냉탕, 온탕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정신을 좀 집중해 주시고요. 예예. 국민들께 유권자들께 소감부터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우선 뭐 우리 화성을 동탄의 주민들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한 달 반 정도 남짓 동탄에 있었는데 동탄의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뽑아 주신 거는 저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음.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것들 중에 가장 인제 많이 관심 가져 주셨던 게 동탄의 아이들에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음. 선사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이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또 아직까지 많은 문화가 완전 자리 잡지 않은 동탄에서 음. 교육 도시로서의 가치를 키우는 건 중요하다. 그거 하나는 제가 꼭 매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여론조사 기간까지는 민주당 공영훈 후보가 앞서가고 있었거든요. 또 차이가 굉장히 크게 앞서가고 있었는데 도대체 블랙아웃 기간 동안 그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인제 선거 캠페인에 있어 가지고는 저는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알고 있는 모든 캠페인은 다 썼습니다. 할 수 예. 있는 모든 할 거. 수 있는 모든 건 다 썼고 애초에 저희가 화성을에서 인제 선거를 치르겠다 했을 때 원래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이 65%로 이겼던 곳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임을 알고 있었고 음.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인제 고민도 많았는데요. 음. 한 가지 인제 다행이었던 건 뭐냐면은 화성을의 유권자들이 굉장히 정책이나 공약이나 이런 것에 민감도가 높은 분들이었다. 그래 음음. 가지고 그런 정책이나 공약 측면에서의 비교 우위가 굉장히 잘 투영되어 가지고 조기에 이렇게 표심을 형성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론의 흐름이 예. 딱 바뀌기 시작한 어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아주 뭐 골든 크로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흐름이 바뀌었네. 뭔가 나의 이야기가 유권자들에게 설득이 되고 있네.'라고 느낀 변곡점은 언제라고 보세요? 저희가 토론을 인제 2차례 했는데요. 네. 토론을 했을 때마다 인제 사실 그 선관위 토론은 원래 되게 재미가 없습니다. 음. 그 ABCD 토론이라고 예. A가 B한테 질문하세요. B가 C한테 질문하세요. C가 D한테 이런 식의 토론이거든요. 아하. 그런데 그 선관위 토론이 저희가 화성을에서 한 토론이 지금까지 토론회 역사상 가장 많은 조회수를 유튜브에서 아 기록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저희가 뉴스쇼에서 했던 것도 음. 굉장히 관심 많이 받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또 저희가 신나게 돌렸죠 지금 그거를 또. 예, 그래 가지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거기서 어. 유권자들이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한 번에 그러니까 토론에서 한 번의 변곡점을 맞았고 저는 또 하나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어머님이 네. 이준석 대표 어머님이 유세차에 처음으로 올라가셨어요. 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유권자들에게 한 그 호소가 굉장히 많은 부모들의 가슴을 울렸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음 그래도 보수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보수 정권을 지탱해 왔던 수많은 가정들의 삶을 박살냈어요. 어.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제가 몇 번 방송에 밝힌 바 있지만은 다 TK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생각엔 저희 아버지 어머니 항상 보수 정당을 위해 투표해 오셨고 음. 아들내미가 그래도 또 보수 정당 당대표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 정당을 사랑했을 것 같은데 음. 그걸 갑자기 어디서 뭐 대통령이 갑자기 입당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대통령 된 다음에 다 자기 덕인 줄 알고 모든 사람 내치고 당신들의 아들뿐만 아니라 음. 유승민 의원, 뭐 안철수, 나경원, 김기현 대표까지 뭐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많은 보수 지지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존심에 상처를 줬겠어요. 어. 일례로 저희 집뿐만 아니라 제가 자꾸 가정을 얘기하는 게 저희 집뿐만 아니라요. 음.
박정훈 대령은 포항 출신이고 경북대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명예롭게 20년 넘게 근무해왔던 군인이고 음. 그 모친께서도 포항에서 지역 유지시고 음.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분이고 그러면 저는 제가 감히 추측컨대 보수에 대한 호감이 정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음. 본인들이 뭐 해병대 사령관 하나 지키겠다고 그 집안 자체를 풍비박산 낸 거예요. 그 명예로운 제복군인의 명예를 풍비박산 낸 거예요.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당한 집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은 집의 보수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다. 그것을 어머님이 어떻게 보면은 대리해서 말씀해 주신 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게 사실 제가 이 아들이 인제 윤석열 정부와 싸울 때 하는 네. 언어와 네. 그걸 뒤에서 바라보면서 또 그거에 대한 불이익까지 감내하는 부모의 모습은 이게 다른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당선되셨잖아요. 네. 그것도 아주 이변으로 당선되셨잖아요. 네. 예측한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예. 되고 나서 어머님 뭐라 그러세요? 제가 어제 그 당선 확정된 다음에 어머니가 오셨는데 네. 저희 어머니는 또 우리 캠프 관계자들한테 감사하다고 해서 인사하고 그러시느라 저는 저대로 또 그러고 있느라 음. 그냥 아버지 어머니 마주치고 지나치고 인사 제대로 못 나누고 여기 왔습니다 지금. 아니 당선되고 나서 뭐 얼싸 안고 얘기하고 이럴 시간도 없었어요. 제 전화기에 축하 전화 많이 와 있는데 제가 받지 못해서 지금 지금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아이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예. 싶네요. 개혁신당 전체로 보면 지금 2석 아니면 3석이 될 것 같아요. 예예. 아직 비례가 최종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2석 아니면 3석. 이 의미는 사실은 애초에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막판에 멸종 위기종이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던 것에 비하면 그래도 2석 아니면 3석 굉장히 값진 의석을 주셨는데요. 이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혁신당은 지금까지의 다른 정당과 다르게 뭐 적어도 예전에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그래도 돈 많고 음. 그리고 대권 주자로서 어느 정도 지지율이 형성하고 있던 안철수 대표가 시작했던 거고 네. 아니면 JP의 자민련은 지역 기반이 있었던 것이고 근데 개혁신당은 세대 기반의 처음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아까 이제 비례에서 의석수에서 2석 아니면 3석일 텐데 네. 공교롭게도 모든 의원이 80년대생으로 구성된 정당이 될 겁니다. 그러네요. 예, 이주영 후보 82년생, 저 음. 85년생, 천하람 후보 86년생 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당 자체가 젊어질 것이다. 음. 이런 판단합니다. 그 상임위를 소수당이기 때문에 막 골라서 갈 수는 없지만 혹시 고를 수 있다면 어떤 상임위 가고 싶으세요? 그래서 동탄만 생각하면은 거의 국토위나 아니면은 교육위를 가야 될 것 같고요. 아. 예. 저는 뭘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거 오랫동안 국회의원 하고 싶어 가지고 기다렸기 때문에 네. 뭘 해도 잘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오랫동안 13년을 기다렸는데 그게 오늘이잖아요. 출마한 지는 8년밖에 안 됐습니다. 중간에 보궐이 껴 가지고 제가 3번 떨어진 것처럼 돼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상임위는 그쪽을 워낙 소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잠깐 언급하셨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는 참 뭐 애증의 관계라고 할까? 같이 대선 치르고 그다음에 또 사이가 너무도 멀어졌고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글쎄요. 저는 이번 선거 치르면서 굉장히 많은 오마주의 지점을 느꼈거든요. 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때 선거 때 그 분위기 못 알아채고 계속 영남만 돌고 그럴 때 제가 인제 "서울에서 민심 좀 파악해라. 그래 음. 가지고 지하철에서 인사라도 해 보는 게 어떻냐. 선거 출마한 사람이 기본이다." 그래 가지고 그때 안 한다 그래 가지고 "그럼 나 때려친다." 그랬더니만은 긴급히 여의도역 가 가지고 인사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또 그걸 하더라고요. 음.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참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집권 2 년이 지나가는 대통령인데 아직도 그런 거 통치나 정치의 기본에 해당하는 것들 안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도 그게 심판받은 거고 그렇다고 총선 뒤에도 바뀔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번에 이렇게 대패했는데도 국정 기조에 큰 변화 없을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고 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의대 증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예. 누가 조언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해서 병원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질 건 자명한데 총선 앞두고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쉽게 건드렸다는 거 이런 것들 음.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어허. 예.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인제 제가 그러면 네. 얘기하면 꼭 또 몰이를 하죠. "너는 그럼 의사 편이냐 국민 편이냐." 이런 식으로. 어.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 의대 증원 문제를 섣불리 꺼냈다가 의사들에게도 욕먹고 국민들에게도 욕먹는 상황에 왔다 봅니다. 음.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본인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벌린 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국정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뭐 필요한데 지금 국민 아무도 기대치가 없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예상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더더욱 음. 독단적으로 하지 않을까? 의회 소수니까. 뭐 이런 음. 우려를 할 정도니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더 길게 좀 이야기하고 예. 싶지만 지금 스케줄이 막 분 단위로 잡혀 있으시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긴 인터뷰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성을의 이준석 당선자 만나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